예, 반갑습니다. 이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공직자 신분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용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공재정한수법,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30분에 걸쳐서 핵심 내용들을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집에 2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비가 우리 공공재정 지급급입니다. 국가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청구나 가다 청구나 목적에 사용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총괄과장 김상현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누가 만든 겁니까? 국민이 만들었죠. 정부 입법이죠. 조금 길 수는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 지급된 부정금액은 확 환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 부정이익 확 부정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만 이제 환수가 가능했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 청구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은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리고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정부나 청년수당이라고 불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지 취업지원금, 국가장학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들이 모두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건데, 역시 우리 법에서는 세 가지 나쁜 행동의 유형을 규정을 했습니다.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이 그것인데요. 요양센터 대표가요 서류를 조작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등록을 하고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경우 물품을 100만 원어치만 구입을 하셔놓고는 서류를 조작을 해서 2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다고 하시고 100만 원의 차익을 과다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청구한 경우, 모 유아교육기관에서요 사실상 이 보조금을 그러한 교육적인 용도에 쓰신 게 아니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뭐 장을 보신다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장신구 같은 거를 구입하시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잘못 나가거나 부정하게 청구된 부정이익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부정 청구의 재질이라든지 행태 등을 봐서 최대 5배까지 그 징벌적인 성격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될 수 있게 되고요. 제재 조치를 위한 관련 행정청의 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마 부정 청구를 밥 먹듯이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제정되면 밤잠을 이루시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장애수당, 장애연금, 그리고 보훈연금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청구된 원금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고 5배의 제재 부과금은 부과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 부정이익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법은 광범위한 신고기관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법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그리고 검찰, 경찰, 감사원 같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도 부정청구에 대해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해드리고요. 지체 없이 저희 권익위나 가까운 공공기관에 신고해 주시면은 공익도 증진하고 최고 30억 원의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연구비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올바른 목적을 잘 쓰고 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비를 허위 청구했다 또는 뭐 가다 청구했다, 목적을 썼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그런 한 수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법은 한 수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청구했을 때는 5배까지, 목적의 사용은 가다 청구는 3배, 목적의 사용은 2배까지 금액 별도로 한수를 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했을 때 국가에서 보험이 보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 공공재정 지급금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연구비를 정당하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고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끝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신고했을 때 보험이 보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제가 부패 공익신고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 인생을 잡아들였는데요? 영상을 보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이런 연구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나 내 상급자, 연구 책임자가 그런 부정을 했을 때 과연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신고한다는 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그 선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봐주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연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실제 공익 신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로 선정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거는 제가 모시고 있던 분들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이런 거를 알리게 되면 그분들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가장 컸던 부분인데 마찬가지 같아요. 이런 이제 인간적인 부분이 여전히 특히 우리 또 같이 좁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더욱이 사실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또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거는 맞아. 근데 신고했는데 내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 그러면 사실 신고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고를 하고 나서 구속도 되고 파면도 당하고 취업했던 회사에 복직도 못하고 불이익이 있었지만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신고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부패 공익신고를 했을 때 법을 통해서 보호 보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부패 행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가 잘못하는 것만 부패 행위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부분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잘못한 것만 부패 행위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우리 연구비를 주고 있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다. 아까 같이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당하게 허위 청구, 가다 청구, 목적에 쓰고 있다. 이게 다 부패 행위예요. 부패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 행위는 공직자가 잘못한 것만 부패가 아니라 연구비를 허위 청구, 가다 청구, 목적을 쓰는 이런 부분들도 부패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대학 교수가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등록된 대학원생들 지급할 인건비를 이거를 제대로 주지 않고 횡령한 거, 이런 것도 부패 행위에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물품 구입을 사업 수행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연구비로 집행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거, 이런 것도 다 부패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하나 보시면 참고로 이게 아까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다고 했죠. 이게 역대 최고 보상금이 나갔던 거예요. 이게 11억 보상금이 나갔던 건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민간 업체가 납품가를 허위로 부풀려서 무려 263억을 더 타냈기 때문에 신고해서 보상이 나갔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부패행위,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아니라 이런 민간의 부패행위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패행위도 있지만 참고로 공익침해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공익침해행위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접하는 뭐 불량식품, 뭐 부실시공 이런 것도, 자, 요새 여러분들 연구비 이제 집행할 때 이제 그 자문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자, 뭐 인건비 나갈 때 다 뭐 받는 거 있죠. 개인정보 동의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도 공익침해행위예요. 이런 부분들 다 신고 대상이 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뭐 신변 보호라든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상급자가, 연구 책임자가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뭐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 신고했을 때 일종의 자수가 되기 때문에 형이나 징계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했을 때 보상금, 뭐 포상금, 구조금 이런 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브라인드 뒤에 있는 할머니를 조심하라. 할머니들이 브라인드를 거치고 바깥을 보다가 공동체 질서에 입에대는 걸 보면 바로바로 신고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잘못을 안 하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적발, 이제는 예방이죠.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신고할 게 없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연구윤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교육하고 강의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신고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잘못, 우리가 혹시나 잘못하는 부분이 없게끔 예방하자는 의미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고할 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우리 또 청탁금지법. 아니,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청탁금지법을 왜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연구비를 지급하는 우리 국가기관은,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직자예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하고 연구비를 신청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이럴 때 그 공직자분들을, 공무원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그냥 그분들한테 커피 한 잔, 밥 한 끼 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 가장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심한 게 스승의 날이 있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나 학과목 교사나 그 학과목 교수분한테 카네이션 하나 못하게 하는 게 청탁금지법입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어요. 학생 대표가 이렇게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달아드리는 것만 인정하지,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 못하게 하는 게 청탁금지법입니다. 그 정도로 청탁금지법이 잣대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연구비와 관련돼서 만나는 우리 국가기관의 공직자분들, 자, 그분들한테는 만 원짜리라도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핵심만 빨리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공직자, 아까 말씀드렸죠. 국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 계신 분 또 공직자예요. 자, 공직자는 직무 관련이 있던 없던 한 번에 100, 1년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을 초과해서 못 받게 돼 있어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모두 형사처벌하고 직무 관련 있다. 지금 여러분께서
연구비와 관련된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은 직무 관련이 있잖아요. 직무 관련이 있으면 2배, 100만 원 이하라도 2배에서 5배 과태료. 받은 공직자는 징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공무원한테 10,000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 줬어. 그러면 2배에서 5배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공직자는 징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 있으면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의미입니다. 자, 농담이 좀 통하시죠?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교장하고 그 학부모는 직무 관련자죠.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연구개발비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한테는 원칙적으로 10,000원짜리 밥 한 끼, 뭐 명절 때 5만 원 사과 한 박스, 그분 경조사에 5만 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 연구 다 개발 다 끝났어요. 다 모든 게 사업이 완료됐어. 완료되고 나서도 그 담당 공직자한테 감사의 표시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행 중일 때도 안 되고 다 연구 사업이 다 종결돼서 평가도 받고 다 정산도 하고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나서도 담당 공직자한테 감사의 표시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안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되는데, 요새는 우리 공공기관 공직자분들도 그런 뭐 이렇게 받을 생각을 당연히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뭐 이렇게 평가라든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밥이라도 뭐 제공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탁금지법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다만 언제 할 수 있냐? 어떤 뭐 업무 협의차 뭐 회의인가 뭐 평가라든지 선정 그런 거 말고요. 평가나 선정 단계 말고 이제 뭐 진행 과정에서 뭐 업무 협의차 회의를 한다. 요럴 때는 있는 3만 원까지는 원칙적으로 뭐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탁금지법은 2가지를 규제해요. 이렇게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한테 뭘 제공하는 거를 금지하고, 또 하나는 뭐냐? 부정청탁을 금지해요. 자, 우리가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우리 선정해 주세요. 이게 청탁이죠. 그렇죠? 청탁.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 부정청탁 업무예요. 장학생을 선발한다, 논문 심사, 학위 수여, 연구 실적 인정, 이런 것도 뭐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또 여러분이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다 부정청탁 대상 업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직자한테 해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선정해 주세요. 연구 실적을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내 학위를 뭐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 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돼서 공직자한테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당사자가 직접 하면 봐줘요. 당사자가 직접.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직접 경찰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부정청탁이죠. 그렇지만 제가 직접 했죠. 봐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직접 하지 않고 누구 통해서 해요. 누구 통해서 부탁을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간에 전달해준 사람도 과태료. 그리고 청탁을 받아서 해준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당사자 문제가 아닌 거, 내 당사자 문제가 아닌 내가 속해 있는 연구단, 내가 속해 있는 연구단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연구단을 위해서 청탁을 했다. 그런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갖고 내가 한 번 정도 공직자한테 말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내 문제라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한다.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뭐 회사라든지 뭐 연구단이라든지를 위해서 내가 한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더욱이 공직자는 청탁을 받아서 해주면 형사 처벌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형사 처벌 받을 각오가 아니면 청탁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뭐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요 때죠. 6월 말 이제 기말고사 보고 성적 1학기 성적 나가면 꼭 찾아옵니다. 성적 올려달라고. 예. 자, 성적 올려달라는 거 다 부정청탁이에요. 국립이든 사립이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립대 교수든 사립대 교수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저 성적 올려주세요. 아니면 저 그 출석 인정해 주세요. 다 그 부정청탁이에요. 그래서 교수분이 그거 해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저 장학금 이거 못 받는다고 성적 올려달라고 했는데 교수분이 좀 안타까운 말 올려줬대요. 이게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그 교수분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비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우리 공직자분한테 뭐 부탁을 하거나 하시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0분에 걸쳐서 우리 공공재정 한수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급받고 있는 연구비는 공공재정 지급급이에요. 그거는 그 잘못 사용한 거는 부패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위 청구, 가다충 목적에 사용했을 때 신고할 수 있고, 신고했을 때는 보험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 연구비와 관련된 우리 공직자한테는 내가 10,000원짜리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고, 연구비 어떤 선정, 평가와 관련돼서 담당 공직자한테 뭘 부탁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료집 끝에 제 연락처가 남겨져 있나요? 아니면 따로 나중에라도 혹시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도 그 연구재단으로부터, 지금도 저도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 교수를 하고 있어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고, 또 이전에도 또 그 인문사회 연구 교수로 또 지원받았기 때문에 연구비 뭐 사용과 관련돼서 또 대학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도 느끼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또 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